이런 중고차 업체 보셨나요? 최다 자격증 보유, 자체 카센터 운영,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 확실한 AS까지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제가 아기가 태어나면서 패밀리카가 필요해서 처음에 이제 산타페를 샀다가 또 볼보 V90을 사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었죠. 그리고 또 차를 바꿨는데요. 벤츠를 샀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아기가 있다 보니까 차에 이제 사이즈나 안전 옵션에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무리를 해서 이 차를 샀습니다. 벤츠 GLE. 요즘 벤츠가 인기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가도 많이 되었는데요. 이 GLE가 X5에 좀 치이고 심지어는 GV80에도 좀 치이면서 1억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요걸 좀 많이 먹은 모델이기도 한데 제가 1년 정도 타보니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신차 가격은 이 당시 2020년식인데 1억 4천만 원 정도 했던 차예요. 근데 지금 중고차 가격은 얼마냐? 놀랍게도 4천만 원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비쌌냐면 GLE 450 포매틱 모델인데 EABC라는 옵션이 추가가 돼서 한 2천만 원이 더 비싼 모델이에요. 방지턱 같은 걸 좀 삭제해주고 승차감에 도움을 주는 옵션인데 그 옵션에 빠져서 내가 사버렸잖아요. 제 차도 지금 키로수가 14만 3천이라서 거의 지금 시세는 4천만 원 초중반 정도 하겠네요. 1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차를 타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오해와 진실까지 실차주로서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공간은 너무 만족합니다. 1열 공간은 뭐 이제 준대형 SUV다 보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2열 공간도 이렇게 카시트를 설치를 했을 때도 되게 이제 공간이 많이 남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GV80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 X5보다 넓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유모차가 지금 없는데 이런 것들은 뭐 몇 개나 넣을 수 있고, 유모차를 세로로 놓고 옆에 남는 공간에 여행용 캐리어나 이런 짐들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이게 웬만큼 큰 차라 생각이 들어도 이제 유모차랑 카시트 몇 개 싣다 보면 중형 SUV도 갑자기 작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제 다 넣고 나서도 나름대로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옵션이 너무 없지 않냐, 좀 옵션을 짜다, 그런 모델도 있는데요. 이 정도 이제 신차가를 가진 차들은 옵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부메스터 오디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고요. 요걸로 이제 애기 자장가를 들려주면 바로 잡니다. 그리고 이제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고, 이렇게 통풍 시트랑 조수석 시트 조절 장치도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보면 엔진 경고등이 떠 있는데 오늘 엔진 오일을 갈았는데 이렇게 경고등이 떠 있더라고요. 다시 이제 소거를 해야 되고, 일체형 디스플레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고요. 또 뭐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차간거리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썬루프, 정말 광활한 썬루프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 개방감을 줌으로써 좀 답답함을 없애서 아예 내 발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하면서 되게 만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옵션은 좀 좋았는데 약간 패밀리카로 쓰기에 아쉬웠던 점은 이게 뒷좌석에 커튼이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 금액대에 되는 차량이면 커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커튼이 없어서 수동으로 뭔가 커튼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에는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내 이제 인테리어가 예쁘긴 한데 앰비언트 라이트도 예쁘고 예뻐요. 그런데 뭔가 이제 좀 올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우드 톤을 너무 많이 사용을 했고, 또 이제 요즘 유행하는 밝은 시트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실내 디자인 자체는 GV80이 제일 이쁜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X5도 너무 예쁘게 나왔죠. 그래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착자감이 1열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런데 2열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헤드레스트 각도가 앞으로 눕혀져 있는, 이렇게 꺾여 있는 게 2열 승객이 되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뒤로 딱 제끼려고 해도 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해서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좀 불편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각도 조절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설계 미스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포지션이 좀 어색합니다. 그리고 또 단점, 유지비겠죠. 오늘 엔진 오일 갈았잖아요. 저희는 또 다른 카센터에 가서 센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교체를 해드립니다. 좀 이제 중간 정도 엔진 오일을 사용을 했을 때 28만 원 정도의 오일 교체 비용이 나오고요. 또 저는 제 차를 또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급 엔진 오일을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40만 원의 비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처음 샀을 때 엔진 오일뿐만 아니라 미션 오일, 냉각수 세트, TC 오일, 디퍼런셜 오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오일 세트를 가니까 150만 원 정도 정비비가 나왔고요. 만약에 이게 국산 차였다면 한 3분의 2 아니면 반 정도까지도 줄일 수 있었던 비용이에요. 다행히 타이어는 이게 지금 20인치
ABC 휠이라서 꽤나 이제 사이즈가 큰 편인데 저는 요거 이제 피렐리로 갈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의 최저가를 찾으면 이렇게 저렴하게도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GV80이나 이제 G80 요 정도 국산 고급차들의 보험료를 조회했을 때 100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험료가 2배는 잡으셔야 돼요. 지금 170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이제 부부 한정으로 나오고요. 우리 와이프가 또 사고를 좀 내는 편이라서 할증이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꽤나 비싼 유지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가성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이 GLE를 거의 1년 동안 유지를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승차감 때문인데요. GLE 450은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트윈 터보가 들어갔고요. V6의 트윈 터보랑 직렬 6기통의 트윈 터보는 다릅니다. 직렬 6기통의 트윈 터보가 훨씬 더 이제 저속이나 고속에서 골고루 토크를 높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속도에서 악셀링을 해도 출력에 답답함이 없어요. 벤츠는 좀 느리다, BMW가 빠릿빠릿하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처음에 악셀 반응만 봤을 때는 GLE보다 조금 더 반응이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엔진이 이제 S클래스에도 들어가고 또 이제 AMG GT 이런 엔진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출력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EABC라는 옵션이 들어갔다가 했잖아요. 그게 추가 옵션이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옵션인데 이게 밤에는 작동을 안 해요. 이 레이더가 밤에는 인식을 못 하는데 낮에 주행을 하잖아요. 정말 높은 방지턱도 없어지듯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바퀴가 움직이면서 그 방지턱을 없는 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시야감이 아주 좋습니다. 물론 SUV 자체가 차가 높다 보니까 이제 시야감이 좋은 건 있지만 얘는 사각지대가 거의 없어요. 와이프랑 같이 타는 차량이다 보니까 저보다는 이제 운전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거든요. 항상 이 차량은 이제 시야감이 너무 좋아서 사고의 예방도 되고 이 전 차들보다는 훨씬 덜 긁더라고요. 보통 이제 한 1년에 2번 정도 이제 긁어줬는데 이 차를 사고 나서는 딱 한 번밖에 안 긁었어요. 그리고 평균 연비를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구매하고 나서 아마 리셋을 했던 것 같아요. 11,500km 정도 제가 주행을 했는데 리터당 8km 정도의 연비가 나왔고요. 복합 연비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류비는 기름을 많이 먹는 편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 사이즈 SUV 치고 나쁜 편도 아니다. 그냥 GV80이랑 비슷한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엔진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경쟁 모델 카이엔도 V6고요. X5도 V6고요. 대부분이 이제 엔진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V6를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량은 직렬 6기통이라서 훨씬 더 회전질감이 부드럽고요. 시동을 켰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요. 보통 조용한 차들을 보면 밖에서는 엔진 소리가 들리는데 흡음재를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소음 유입이 안 되게 만드는데 이 차량은 시동을 켜고 밖에서 들어도 소음이 엄청 조용하고요. 근데 핸들링 같은 거는 사실 X5나 포르쉐가 훨씬 더 좋아요. 그중에서 포르쉐는 정말 SUV인데도 불구하고 세단 같은 코너링이나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또 느낌은 아니에요. 이 차량은 약간은 우리나라의 이제 G80, 제네시스 뭐 DH 이런 걸 타는 느낌으로 편안한 주행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한 엔진이다. 또 미션도 마찬가지로 9단 미션이 들어가는데 되게 급가속이나 급제동을 했을 때 변속 충격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변속기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세팅값 자체가 잘못되어서 오는 변속 충격이 있는데 그건 이제 부드럽게 주행을 했을 때는 변속이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는 확실히 급가속, 급출발 이런 느낌으로 모는 차가 아닌 거죠. 나도 처음에 고장난 줄 알고 다른 GL이랑 좀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다 이렇더라고요. 처음에 저도 이 차량을 고를 때 이 단점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워낙 이제 욕을 많이 하는 SUV 중에 하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들어간 걸 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다시 1년 정도 탄 상황에서 GL이랑 X5, GV80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 중에서 고를 기회를 준다고 해도 저는 GLE를 고를 겁니다. 근데 일단 제 영상만 보시고 이 EABC가 들어간 모델을 갑자기 훅 사버리면 안 되는 게 보통은 에어서스가 애프터로 수리하면 하나에 1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와요. 그것도 되게 비싼데 얘는 바퀴 하나당 40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야수의 심장으로 이 차를 그냥 모는 거고요. 만약에 이 모델을 보신다고 하면 뭐 차고 조절 장치가 여기 있는데 이게 지금 잘 작동하는지 위아래로 한번 올려 보시고 그리고 서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차체의 기울기는 없는지 그리고 리프트를 떴을 때 에어 서스펜션에 이제 터진 게 없는지 그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확인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차는 약간 승차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넓은 프리미엄 SUV로 이제 가족들과 좀 장거리 운전이나 그런 걸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 급이 필요한데 수리비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당연히 GV80으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운전의 재미를 조금 더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X5나 카이엔으로 가시는 게 맞겠죠.
이 GLE는 신차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왜 욕먹었는지 좀 이해는 가요. 커튼도 없고 뒷좌석 옵션이 하나도 없고 패밀리카라고 파니까, 그리고 각도도 이상하고 금액은 또 너무 비쌌고요. 하지만 이렇게 1억 가까이 강가를 맞은 GLE는 저는 가성비가 있다고 느껴져요. 4천만 원대 사기에는 너무 괜찮은 차량이고요. 제가 타본 이 GLE는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족들을 안전하게 태우고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는 저에게는 꽤나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또 차를 많이 바꾸는 이유는 물론 제 욕심도 있을 거고요. 가족을 위한 마음도 있겠지만 다양한 차를 경험해 봄으로써 고객님들께 좀 더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차를 자가용만 30대 가까이 바꿔본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차를 바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퀄리티 높은 상담을 약속드리고요. 확실한 저희 카센터에서 점검도 약속을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최자가용 GLE 리뷰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